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 강사 전웅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행복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 속에서 찾는 웰다잉 추구라는 주제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학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 대리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교훈적 역할, 인생에서 지혜와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정화 역할, 카타르시스, 정화 역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 두려움과 슬픔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과 사상의 폭이 넓어지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감사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저희 형님이 이제 공부하는 방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전기문 책이 있었는데 그 책 표지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 한 구절 어린 시절에 본 것이 정말 지금까지도 어떤 그 인생의 한 모토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문학의 힘이 크다는 것을 저는 실감했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를 통한 웰다잉 추구, 다음은 소설을 통한 웰다잉 추구, 그리고 명언을 통한 웰다잉 추구, 이런 목차가 되겠습니다. 시를 통한 웰다잉 추구. 시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정겹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정말 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 상징과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시는 가장 문학 중에서 고차원적인 문학이라고 합니다. 시는 인간의 영혼을 승화시키고 정신세계를 넓고 깊고 높게 한다고 합니다. 시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의 기록이라는 말을 그 펄시비시 쉘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시는 가장 행복하고 최고선의 마음속에서 최고선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의 기록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행복한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그 중에서도 그 마음 중에서도 최고 행복한 그 순간, 요 순간들의 기록이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이 펄시비 쉘리는 30세 분이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무척 열정적인 낭만주의 시인이었습니다. 시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와닿는 예술 중에 최고의 예술이 바로 시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슴속에 심금을 울려주는 것이 바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이렇게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시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시들 아닙니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받고 자꾸만 읽고 싶어지는 시들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김소엽 작가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또 이분께서 쓰신 죽음의 찬가가 있지요. 또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윤동주의 별에는 밤, 신앙송대 같은 데 가보면은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은 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참 시들입니다. 자, 한용운 님의 그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어떤 자연의 그 신비로운 현상을 사람에 비유해서 의인법을 써서 정말 감동적인 시를 쓰셨습니다. 그 오동잎,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오동잎이 누구의 발자취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왜 장 맞았을 때 하늘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암흑으로 이렇게 변한 것 같은 그런 하늘 속에서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파란 하늘, 푸른 하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얼굴이냐고 했습니다.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은유법 내지는 의인법, 이런 것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인데요. 그리고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냇물, 여러분들 그 시냇가에 가면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정말 이렇게 시인의 마음으로 들으면은 노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용운 시인님께서는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의 노래냐고. 그 다음에 그 저녁놀. 참 여러분들 저녁놀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께서는 저녁놀을 보면 정말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한용운 시인께서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처럼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의 발자취냐, 누구의 얼굴이냐, 누구의 입김이냐, 누구의 노래이냐, 그리고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 가슴속에 깊이 묻어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그 염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징에서 누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 홍성에 가면은 한용운 생가가 있고, 또 한용운 시인에 관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여기에서 이런 그 좋은 표현들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시고 또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이런 그 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의 그 웰리빙의 하나의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늘로. 그래서 이분께서는 상당히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시를 노래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날들이 하나의 그 소풍이다. 그것도 아름다웠던 소풍이다.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소풍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부터 막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날들이 마치 아름다웠던 소풍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생을 마무리할 때는 어떤 미련 없이 너무 애달퍼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늘로 편한 마음으로 내가 원래 있던 그런 곳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이런 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웰리빙이며 웰빙이고 웰다잉인 것입니다.
자, 김소엽 시인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이 삶의 어떤 일부이지, 죽음이, 삶이 완전히 뭐 이렇게 다 끝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도 될 수 있고, 물음표, 따옴표, 또한 느낌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이분께서 지으신 죽음의 찬가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은 죽음은 어떤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의 완성이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웰다잉 아닙니까? 그 웰다잉은 웰빙이자 또 웰리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우리 그 웰다잉과 전맥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별에는 밤, 윤동주 시인의 뭐 너무나 유명한 시 아닙니까? 정말 별. 여러분들 별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별. 뭐 이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또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함께 읽는다는 것도 어떤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 부분에 보이는 우측 부분에 보이는 여기 보세요. 별 안의 추억과 정말 별을 보면 추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또 별 안의 사랑과 뭐 정말 사랑하는 여인 또 돌아가신 부모님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모 형제들 또 친구들 여러 사람들과의 사랑을 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웰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 하나의 그 쓸쓸함도 또 느낄 수가 있고 별 하나의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뭐 어떤 이상향을 바라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별 하나를 보면서 시, 또 별 하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어머님 아니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별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웰다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별에는 밤을 우리가 읽고 또 낭송하고 하다 보면은 바로 웰빙이 가능하고 웰리빙이 가능하고 웰다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겨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또 그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등 아주 정말 이런 단어만 듣기만 해도 우리가 정서가 순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외국의 시인들, 프랑시스 잠, 시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그 가을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때가 왔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그런 시. 그리고 또 어머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들.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이름자를 쓰고 흙으로 덮어버렸을까요? 그 창시개명을 한 이름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흙으로 덮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조차도 창시개명을 한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는 정말 의미가 좀 큽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긴 식민지 시대, 이 시대가 지나면은 나의 별, 여기서 나의 별은 어떤 사랑하는 조국을 얘기하는 거죠. 조국, 나의 나라, 나의 나라에도 봄이 오면, 해방이라든가 독립이 오면은 그때 정도 되면은 이 윤동주 시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 묘지에 처음에는 풀이 없겠지만은 그 후에는 봄이 오면은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어떤 부활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윤동주 시인께서 어떤 그 육체적 그런 그 생명은 저승으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그 영혼은 자랑처럼 풀이 다시 돋아나듯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정말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 용비어천가가 125장까지 있는데 2장이 저는 정말 참 외우고 싶을 정도로 많은 교훈도 주고 또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용비어천가 2장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겠지만은 많이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잘 피우고 꽃을 잘 피우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나니. 그렇죠. 이게 샘이 깊으면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게 물이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냇가가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철학이 있고 생각이 깊고 정신적으로 정말 어떤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난제들도 다 해결하고 정말 웰리빙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용비어천가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제시되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입을새 꽃꽃 거의 여름만 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안 익을새 내일어 바라래 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 내용을 지금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시들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시들.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 로버트 브라우닝의 인생. 이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이다. 독서. 그래서 독서는 어떤 그 지혜의 샘이라고 이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지혜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움의 샘물이다. 그 다음에 웃음은 우리 영혼의 음악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노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혼에 정말 아주 여러 가지 위안을 주는 것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노래이며 영혼의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웰빙이 가능하고 웰리빙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에서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 적벽부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애호생지 수여하고 선잔강지 무궁이라 우리 인생 덧없음을 슬퍼하고 긴 강의 영원함을 부러워하노라처럼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프레드 테니슨의 모래톱을 건너며 아주 참 유명한 시입니다. 특히 김동길 박사님께서 특히 아주 애송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키플링의 만일에라고 하는 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를 무척 숭상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영국만큼 시를 숭상하고 시인을 우대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피천득 님께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셨지요. 셰익스피어를 그래서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한 분의 그 시인, 극작가를 한 나라, 인도와도 안 바꾸겠다. 그 정도로 시가 정말 우리 웰리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원의 빛, 스플렌더 인 더 그래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입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초원의 빛이여.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우리 영혼에 크나큰 그 영양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꽃의 영광이요. 꽃을 보면서 영광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차지해야지 내 인생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슬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서 우리는 힘을 찾고, 나이가 들수록 그 김종길 그 시인님의 설날 아침에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더 착할 것을, 더 지혜로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 한 잔의 술과 한 그릇의 국을 먹은 것으로서 만족함을 느끼자라고 하는 그런 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딜러 토마스의 순수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헨리 스캇 홀랜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밀리 디킨슨의 죽음을 위해 나는 멈출 수 없었기에,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내 무덤에 서서 울지 마시오 등 이런 시들, 이런 것이 우리 그 웰리빙, 웰다잉과 다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 시입니다. 자, 레인보우, 윌리엄 워즈워스의 레인보우. 정말 이 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정말 유명한 시지요. 하늘의 무지개, 레인보우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은 뛰어누나.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무지개 막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지개 잡으러. 잡을 것 같은데 달려가 보면 무지개가 또 멀리 물러나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너무나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 마음속에서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에서 보니까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삶에 어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생을 마감하리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린이에게서 인간의 그 어떤 본성, 어떤 그 순수함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나의 그래서 모든 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싱 더 바,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모래톱을 건너며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시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동길 박사님께서 이 시를 참으로 좋아하셨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 교수님께서 이 시를 좋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해지고 저녁별 떠오르니, 이것은 바로 임종 직전에 이제 생을 거의 다 마감하는 하루의 그 마지막이 바로 저녁 별이 떠오르는, 해지고 나서 저녁별이 떠오르는 그때가 바로 하루의 낮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임종기에 이제 다다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또렷한 소리. 우리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죽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온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간다는 얘기에서, 바다는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것처럼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온 곳이며,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하면은 육신은 떠나가지만은 영혼은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가 맨 처음에 왔던 그 영혼의 고향인 바다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는 말처럼. 자,
그래서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의 좌측 부분, 심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태어났던 곳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은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서 다시 영혼의 고향인 심해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혼의 저녁 종소리, 조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죽음의 어떤 조종소리. 이런 게 들린 후에는 어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이별의 슬픔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잘 이렇게 홀드온, 버텨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면은 정말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다 헤치고 나면은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당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난제 이런 것을 내 스스로 강한 의지력으로 그걸 헤치고 정말 극복하고 승리한다면은 지구가 바로 내 것이 될 것이며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엄마 생일. 이것은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엄마 생일날에 저는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정겨운 엄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엄마 생일에 저희 형제들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정말 얘기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린 시절 얘기, 또 어머님의 살아오신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보다도 얘기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더 풍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눈에서는 눈물이 막 나시더라고요. 살아온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 하시다 보니까 눈물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벌써 제 형님은 머리가 하얗게 막 이렇게 되시고, 누님 얼굴에는 벌써 갈매기라고 그러나요? 주름. 정말 막 갈매기처럼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 눈에는 다 어린 애기들인 겁니다. 애기들.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애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혈육의정은 마치 직덩쿨처럼 서로 이렇게 아주 그냥 옹기종기 서로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혈육의 정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오손도손 오가는 그 인생 예의가 드디어 엄마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엄마께서는 정말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지금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시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인 아니더라도 시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떤 그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노화가 방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를 써보는 것도 정말 웰다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설을 통한 웰다잉 추구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정말 이 주제 문장, 한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한 의지력. 아까도 시에서 만약에라고 하는 시에서 언급을 드렸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지만 정신만큼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주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계육목의 백치하다다, 물질 만능주의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소설, 김여령의 우한 거짓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오헬리의 마지막 ipse, 현인의 선물, 앙드레지데의 좁은 문, 이런 그 소설들이 다 우리 삶의 어떤 그 웰빙, 웰리빙, 웰다잉과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언을 통한 웰다잉 추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인생에서 남는 것은 봉사이다.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남는 것이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명언이야말로 우리가 웰빙, 웰리빙, 웰다잉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님께서 늘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정말 늘 허허허 웃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화도 내지 않으시고 타인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90세 이상 이렇게 평온하게 사시다가 아주 정말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다. 에밀리 디킨슨. 그 다음에 장영의 교수님께서는 위대한 것이 돈과 권력이 아니다. 영웅심이 아니다.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느 성공의 주교의 글은 바로 내 자신부터 변화하면 가족이 변화할 수 있고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동 할아버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충북 음성에 가면 이분의 그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몸도 성치 않으신데 동량을 해서 거린들을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구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키플링은 내가 세상을 보고 미소 지으면 세상은 너를 보고 한바구음을 짓고 내가 세상을 보고 찡그리면 세상이 너한테 화를 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명문장입니다. 명문장.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했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루틴,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면은 우리 뇌 속의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돼서 습관의 길이 되고, 또한 동시에 의식적인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궤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웰다잉은 웰빙이 되는 것이고 웰리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후회 없이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하나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웰빙이며 웰다잉인 것입니다. 자기관리 잘하기입니다. 자, 내내 이제 웰다잉에 관한 내용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죽음은 마침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사랑과 존재를 이야기하며 위안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저가 그런 얘기했지요.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이고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시냅스와 뉴런이 노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웰빙, 웰리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웰다잉이고. 그래서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명품 인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웰빙이자 웰리빙이자 웰다잉인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삶,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 결국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제 문장 아닙니까? 주제 문장.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내일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또 가슴 뛰는 삶, 그렇죠. 항상 봉사하고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면 가슴이 뛰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베푸는 삶, 봉사하고 정말 서비스를 베풀고 베푸는 삶. 그 다음에는 행복 호르몬이 넘치는 삶, 옥시토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그 행복 호르몬들이 넘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요, 바로 웰빙이고 웰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멋진 아름다운 꿈은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문학 속에서 행복한 삶의 길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샘이 깊은 물이 되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 후반기에 멋진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웰빙이요, 웰리빙이요, 웰다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학 속에서 찾는 웰다잉 추구,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